대한민국이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첫날부터 금메달을 쏟아내며 2위 수성을 향해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8일 열린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로 개최국인 중국에 이어 종합 2위에 랭크됐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기대했던 쇼트트랙이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바로 이날 걸린 5개의 금메달 가운데 한국 선수들이 무려 4개나 쓸어 담으며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 첫 메달이 걸린 혼성 2000m 계주에서 린 샤오진이 출전한 중국 팀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성공적으로 거머쥐면서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박지원과 김태성 그리고 최민정과 김길리로 구성된 한국 혼성 대표팀은 이날 하얼빈의 일용장 빙상훈련센터홀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 결승에서 2분 41초 53의 기록으로 카자흐스탄과 일본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중국에 이어 2위로 달리던 한국이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중국의 마지막 주자인 린 샤오진이 넘어지면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입니다. 린 샤오진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중국 관중들을 비탄에 빠뜨렸는데요. 이번 무대가 생애 첫 아시안게임인 박지원과 김길리는 이번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것과 동시에 대회 2관왕에 올랐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선사해 준 것입니다. 개최국인 중국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의 횡보가 충격적인데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스포츠과학원의 수석 연구원 왕메이링입니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모든 준비는 완벽했죠. 20년간 쌓아온 빅데이터로 세운 전략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왕 연구원님, 이번 대회 금메달 목표가 9개라고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네, 모든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절정에 달했죠. 매일 밤 연구실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희망적이었습니다. 특히 린 샤오진 선수의 기록은 놀라웠죠. 랩타임, 코너링 각도, 순간 가속도까지 모든 수치가 한국 선수들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발탁됐어. 딸 신이가 국가대표 선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죠. 이제 딸은 제자이자 제 이론을 증명할 또 하나의 선수가 된 겁니다.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카메라가 포착했고 컴퓨터는 끊임없이 데이터를 쏟아냈죠. 저는 밤늦게까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걸까? 신이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을 때 저는 차트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 기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대로만 하면 돼. 개막식 날 경기장은 붉은 물결로 가득했습니다. 관중석 맨 앞자리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죠. 첫 종목은 혼성 계주. 우리의 완벽한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전략이 돋보이는데요. 해설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예상대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혼성 계주 결승전. 관중석의 함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리 중국 대표팀이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데이터 분석 그대로였습니다. 마지막 주자 교체. 린 샤오진 선수가 나섭니다. 해설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노트북에 기록된 수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린 샤오진 선수의 기록은 완벽했죠. 결승선까지 단 2바퀴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이었죠. 그런데 순간 경기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린 샤오진 선수가 갑자기 넘어진 거였죠. 관중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신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첫 경기부터 이런 실수라니. 2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이어졌습니다.
남자 1500m에서도 여자 1500m에서도 우리는 한국 선수들에게 패했죠. 0.029초 차이로 진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데이터는 예측하지 못했죠. 왕 연구원님, 이 패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왔지만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제 연구 결과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그때 문득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이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죠. 차가운 빙판 위에서 한국 선수들은 여전히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엄마, 난 뭘 잘못한 걸까요? 신이의 물음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던 제 계획에 어떤 빈틈이 있었던 걸까요? 관중석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1994년 서울의 겨울. 한국체육대학교 도서관에서 저는 매일 같이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던 저는 숫자만이 진실이라 믿었죠. 메이링, 또 혼자 있나? 고개를 들어보니 박성철 감독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이셨죠. 박 감독님은 제 앞에 앉으시더니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는 아닐 텐데. 저는 반박했습니다. 감독님,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중국 선수들의 기록이 더 좋습니다. 박 감독님은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와 보게.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 내내 저는 의아했습니다. 박 감독님은 빙판 위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을 가리키셨죠. 저기 보이나? 저 눈빛을.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바로 저거야. 한국 선수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달렸고 지쳐도 서로를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갔죠. 데이터상으로는 중국 선수들이 앞섰지만 빙판 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데이터가 아닌 심장으로 만들어진다. 박 감독님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여전히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감독님, 그래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센 대답에 박 감독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메이링, 선수의 심장 소리는 들어본 적 있나?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패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관중석에서 한국 선수들의 레이스를 지켜보며 20년 전 그 훈련장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박 감독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제 딸 신이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자 500m 결승전. 중국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습니다. 관중석은 이전과 달리 조용했죠. 중국 선수들의 연이은 패배로 응원의 열기도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신이, 긴장하지 마. 데이터대로만 하면 돼. 출발선의 선 딸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신이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이가 한국 선수들보다 기록이 좋습니다. 반응 속도, 가속도 모든 면에서.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자리 관중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선수 왕메이링의 딸이라면서 어머니 말만 듣다가 이 지경이 된 거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기는 시작됐고 예상은 빗나갔죠. 한국의 최민정 선수가 1위, 김길리 선수가 2위, 이소연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메달을 놓쳤습니다. 탈의실에서 신이를 기다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나왔죠. 엄마, 나 은퇴할래요. 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만든 완벽한 전략, 그 전략이 오히려 딸의 꿈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밤새 한국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들의 레이스에는 뭔가 달랐죠.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 투지, 그리고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왕 연구원의 과학적 훈련 방식은 그 한계가 드러나고만 것이죠. 빅데이터의 허상이 드러난 대회 중국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 신이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문가로서도 엄마로서도 저는 실패한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박 감독님의 말씀이 선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선수촌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홀로 걷고 있었죠. 머릿속엔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메이링,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그대로구나. 돌아보니 박성철 감독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죠. 감독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어요? 한국 대표팀 기술 고문으로 왔지. 내 딸 경기도 봤다. 많이 힘들어하더구나. 박 감독님은 저를 선수촌 카페로 이끄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커피 향이 우리를 반겼죠. 메이링, 넌 지금도 그때처럼 선수들을 숫자로만 보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신이는 내 딸이야. 로봇이 아니라. 지금 신이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엄마의 품이야. 창밖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선수들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려하고 있었죠.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신이도 그래야 해. 메달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도와줘야 해. 박 감독님의 말씀은 계속됐습니다. 내가 20년 전 한국에서 본 건 뭐였지? 단순한 훈련 방식? 아니면 선수들의 눈빛이었나? 문득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던 선수들, 서로를 일으켜 세우던 모습들. 메이링, 이제 내 차례야. 엄마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박 감독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감독님. 고개를 들었지만 박 감독님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신이를 찾아가야 했죠. 엄마로서 진심을 담아 안아주기 위해. 연구실로 돌아와 모든 모니터를 껐습니다. 20년간 집착해온 데이터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영상 속 선수들의 표정만을 바라봤죠.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연구원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요. 한국 선수들이 레이스 전에 서로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 그리고 여기 실수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화면을 돌려보며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팀워크, 신뢰, 그리고 투지. 신이 방으로 가봐야겠어요. 연구실을 나서는데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분석 결과는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때론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죠. 들어와요. 침대에 웅크리고 있는 신이를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딸의 마음을 보기 시작했죠.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숫자만 보여줬구나. 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았죠. 난 그냥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신이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한테 내가 자랑스러운 건 내가 메달을 따서가 아니야. 넌 그냥 우리 딸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을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 박 감독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제야 깨달은 진정한 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해볼래요? 이번엔 제 방식으로요. 신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죠. 그제야 저는 진정한 코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국 쇼트트랙 팀 감독실을 찾았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들고서죠. 왕 연구원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팀의 훈련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싶습니다. 감독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꺼낸 종이 한 장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죠. 이건 새로운 훈련 계획안입니다. 기존의 과학적 훈련은 유지하되 팀워크와 정신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코치진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당연했죠. 제가 20년간 고수해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선수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얼음 위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코치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건 모두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부족했던 겁니다.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선수들이 모여 있었죠. 신이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숫자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데이터의 노예로 살아온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기록이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겨내야 할 상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 그날의 훈련은 달랐습니다. 선수들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웃으며 훈련했죠. 실수에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신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훈련이 너무 재밌어요. 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구나. 숫자를 넘어 심장으로 달리는 법을 배우는 우리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죠.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박성철 감독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당당한 마음으로 찾아갔죠. 감독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진정한 강자인 이유를. 박 감독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죠. 20년 전 한국 선수들과 함께 찍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신이가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싶답니다. 허락해 주셨으면 해요. 박 감독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메이링, 드디어 내가 진정한 스승이 됐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죠.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네요. 우리의 스승이었던 거죠.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선수들의 훈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았죠. 신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이의 눈에서는 더 이상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죠. 대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었어. 바로 저 눈빛이야. 스스로를 이겨내는 투지와 서로를 믿는 마음. 마지막 날 중국 대표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눈빛이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갑니다. 메달을 따기 위한 경기가 아닌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신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짜 이긴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메달이 아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도전을 시작한 거죠. 한국 선수들이 떠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박 감독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감독님, 20년 전 그 말씀. 이제야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선수의 심장 소리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